자, 이제 오늘은 이제 34페이지, 35페이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을 가지고 양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우리 나중에 이제 시험 때 딱 특정 몇 개만 이제 외워서 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요. 암기해서 하는 파트라서 그렇게 뭐 어렵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을 보시면요.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돼 있는데요. 화학 반응할 때는 항상 에너지가 출입을 해요. 항상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예를 들면요. 광합성을 배웠으니까 광합성을 예로 들어볼게요. 광합성이라는 거는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뭐로? 빛으로, 빛 에너지가 되겠죠. 빛 에너지로 얘네를 이렇게 뚝딱뚝딱 가공해가지고 영양소와 그 다음에 산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물과 이산화탄소를 영양소와 산소라는 다른 물질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광합성 현상이죠. 그래서 빛으로 영양소를 합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광합성 현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광합성은 흡열 반응이에요. 여기서의 열이라는 거는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죠. 에너지가 보통 열의 형태로 전환이 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중에 대표적인 게 광합성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있었죠. 이게 세포호흡이었잖아요. 그지? 호흡. 세포 수준에서 하는 호흡이기 때문에 세포호흡이라고 했었고, 요거는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거잖아요. 에너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발열,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되겠어요. 발열 반응. 그래서 화학 반응은 항상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거나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그래서 방출하거나 방출하면서 흡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항상 방출하거나 흡수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에너지가 출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열 반응부터 보시면요.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연소 반응 있죠? 연소 반응이 뭐야? 불을 띄우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은 메테인의 연소 반응, 메테인의 EO2, 산소가 반응하는 연소 반응에서는 1대 2대 1대 2죠. CO2 더하기 EH2O인데 요때 가스불을 키면요. 우리가 불이 나오잖아. 그래서 산소가 만나서 불이 생기잖아. 그러면서 이제 따뜻함을 느끼죠. 그래서 이때 열과 빛이 나죠. 이때 열과 이제 빛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지. 그래서 연소 반응의 대표적인 이제 발열 반응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얘만. 발열 반응, 그 다음에 흡열 반응. 네, 발열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고요. 에너지 방출. 그리고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에요. 이때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결론만 말하면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방출해. 그럼 주변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받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연소 반응을 보면요. 연소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했으니까 열이 나고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따뜻해짐을 느끼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주변 온도가 올라가요. 흡열은 주변에서 에너지를 가져가. 그러니까 주변 온도가 내려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시원함을 느끼거나 차가워져요. 얘가 중요한데요. 발열은 그래서 연소 반응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호흡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광합성이 있겠죠. 이런 거는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볼게요. 그러면 발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랄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다. 여기다 밑줄에 놓고요. 방출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러니까 열이 나오니까 주변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밑에 1번 보시면요.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옆에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오른쪽 그림에 이제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은 밖으로 이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으니까 주변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발열 반응의 예로는요, 연소 반응,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요, 산이라는 애와 염기라는 애가 만나면요, 얘는 성질이 다른 애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은 싸울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처럼 산과 염기라는 성질이 완전 반대되는 물질이 만나면은 열이 나요.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화 칼슘과 물의 반응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발열 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편의점 같은 데 가시면 이제 발열 용기 같은 걸 팔거든요. 그 원리예요. 산화 칼슘하고 물이 만나면은 열이 발생하는 거를 이제 응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호흡 말씀드렸고 이제 금속이 녹쓰는 건요. 이것도 금속이 산소와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이제 산소와 만나서 Fe2O3라는 산화철이 되는 게 이제 녹쓰는 건데 이게 산소와 만나면서 녹쓰는 거잖아요. 이게 녹이에요. 산화철이. 그래서 결국에는 금속이 녹쓰는 반응도 아까 전에 연소 반응처럼 산소와 만나서 생기는 반응이고요. 그리고 산과 금속의 반응. 산 플러스 금속. 산에다가 금속을 넣으면은 부글부글 끓잖아. 그러면 수소기체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녹이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또 온도를 재보면 온도가 살짝 올라가요. 산염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반응도 지금 뭐 당장 우리가 실험을 해보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학교에서도 잘 안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발열 반응이 주로 많다 보니까 많고 조금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발열 반응 위주로 좀 외우시면 되고요. 흡열 반응은 많지 않아서 발열 반응 외우면 자연스럽게 이제 제거할 수 있겠죠.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연소 반응 아까 말씀드렸죠. 연소에서 불을 떼우면은 열과 빛이 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연소할 때 열과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두 번째 산염기의 반응인데요.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염기와 그 다음에 이제 염산이라는 산이 만나요. 그러면은 이제 열이 나면서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은요. 이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여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세요. 발열 반응의 활용 보시면요. 첫 번째 난방 및 음식 조리. 이제 연소를 이용해 가지고 불을 때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이제 열이 나니까 난방이나 음식 조리에 이제 쓰일 수 있겠죠. 두 번째 손난로 이제 밑줄에 놓고요. 이제 철가루 이제 손난로 알죠? 손난로가 두 종류가 있는데 액체 형태를 이제 딱딱하게 붙이면서 이제 열이 발생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부직포 흔들어 가지고 철가루가 들어있거든요. 그 흔들면은 열이 발생하는 우리 겨울에 쓰는 손난로 있죠? 그게 안에 철가루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한 거예요. 철과 산소가 만나서 녹이 쓸 때 열이 발생하는 걸 응용한 게 이제 그 우리 손난로예요. 알겠죠? 그 안에 부직포 안에 철가루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게 흔들면 산소와 만나면서 이렇게 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발열컵 여기다 밑줄에 놓고요. 이게 이제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는 거고요. 이제 용기 안에 있는 음료를 데울 수 있게 쓰는 거고 염화칼슘 제설제 여기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우리 이제 겨울에 눈 오면은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흰색 가루를 이제 뿌리잖아요, 그지? 소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소금을 뿌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소금은 이제 좀 비싸니까 염화칼슘 제설제를 이제 쓰는 건데 염화칼슘 제설제를 이렇게 뿌리면요. 소금은 염화나트륨이잖아요. 염화나트륨. 얘를 뿌려도 돼요. 근데 이제 소금이 비싼데 굳이 쓸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공업용으로 만든 염화칼슘이라는 걸 이제 뿌리는 거고요. 제설제로 쓰는 거고 염화칼슘 CL2 얘는 이제 물과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내요. 그럼 에너지가 내면서 주변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물이 어는 걸 어떻게 할까? 방지하겠지, 그지? 그래서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리면은 물이 이제 어는 거를 최대한 늦출 수 있어. 너무 추워지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녹아있는 상태로 할 수 있게 염화칼슘을 뿌리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염화칼슘을 뿌리면은 이제 철이나 이런 것들을 부식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환경에 좋지는 않지만 겨울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좀 많이 뿌리긴 하죠.
그래서 염화칼슘 제설제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오른쪽에 이제 2번 한번 볼게요. 이제 발열 반응 보시면요. 이 그래프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운 내용인데 참고로만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에너지 그래프가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에너지를 방출하잖아요. 그죠? 방출하니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생성물이 물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낮아져요. 이 상태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프가 되겠고요. 반대로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한 거니까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물, 생성물. 그래서 참고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발열 반응이고요.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열이나 빛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연소 반응, 산염기 반응,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호흡, 그 다음에 금속이 녹슬고 산과 금속이 반응하는 거, 그 다음에 손난로, 발열컵, 염화칼슘 제설제 굉장히 많죠. 이렇게. 그리고 3번 보시면요, 석고 분대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다치면은 뼈나 이제 뭐 인대 같은 거 다치면은 근육이 다치면은 석고 분대 같은 거 하잖아요, 그지? 이때 이제 석고의 주성분이 황산칼슘이고요. 이게 황산칼슘이 물과 반응하면서 딱딱하게 붙잖아요. 여기 이제 바르면은 처음엔 바를 때는 이제 부드러운데 점점 좀 딱딱하게 붙잖아요. 이제 분대 해봤니 너? 석고 분대? 안 해봤어야지. 그게 이제 딱딱하게 만지면 굉장히 딱딱해지거든요. 처음에는 무르다가 그게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보내면서 얘가 이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석고 분대가 있어요. 그리고 산염기는 4번에 우리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4는요. 이거 초등학교 때 나온 내용인데 푸른색 리트머스를 붉게 만드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염기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만드는데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3번은 흡열 반응인데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에너지를 가져오니까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고 그랬었죠.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흡열 반응의 예를 보시면요.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 되어 있는데요.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 이게 뭔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지만 그냥 이렇게 복잡한 게 만나면 차가워지는구나. 이렇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발열 반응 위주로 배우시고 여기 없는 거는 그냥 차가워지겠지 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죠? 수산화 반응과 염화 암모늄은 이제 밑에 나오는데 그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요게 이제 뒤에 36페이지에 가면은 실험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볼게요.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 그 다음에 광합성, 아까 말씀드렸죠. 광합성 자체가 열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 분해. 흡열 반응은 내가 에너지를 받으면서 분해가 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의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베이킹소다, 빵 만들 때 쓰는 베이킹소다예요. 밀가루에다가 베이킹소다를 넣고 이제 반죽을 한 다음에 오븐에 넣으면 부풀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게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키거든요. 네. 그때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때문에 이제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거야. 그때 먼저 화학 반응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게 분해되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열을 받아서 분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소금과 물의 반응이 되어 있는데요.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녹잖아. 녹는데 가열을 하면 할수록 온도가 높아지면 더 많이 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열을 가했을 때 반응이 더 잘 되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흡열 반응.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그래서 소금과 물에다가 물을 점점 끓이면서 따뜻하게 하면서 소금을 넣으면 점점 더 많이 녹거든요. 소금물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전기분해. 마찬가지로 물을 우리 앞에서도 2학년 때 했던 거 물을 전기분해했던 거 물을 열분해나 전기분해 이런 것들 있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잖아요. 이때 열이나 전기를 공급시키잖아요. 그치?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가지고 분해를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뭔가를 분해하는 게 흡열들이 많구나. 아니면 뭔가를 녹이는 게 흡열 반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의 분해.
그리고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 질산암모늄 더하기 물의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온도를 낮추거나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수산화 발음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 밑에다가 미출할게요.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래서 주변 온도가 낮아져서 온도를 차갑게 만들어요. 광합성은 대표적으로 빛 에너지를 흡수하죠. 밑줄에 놓으시고요.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빵 나와 있죠. 네,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는 거고요. 가열하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분해된다. 네, 밑줄하세요.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해 반응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요. 탄산수소 나트륨 요게 분해되면요. 열을 가해요. 그럼 얘가 분해될 때 Na2CO4 탄산 나트륨하고 수증기하고 CO2가 발생돼서 얘가 이제 날아가죠. 그치?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열을 가해가지고 분해. 밀가루 반죽에다가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고 베이킹소다를 넣고 열을 가하잖아요. 오븐에 넣잖아요. 그치? 이게 이제 흡열 반응의 예가 됐죠. 3번 이제 흡열 반응의 활용인데요. 냉찜질팩 밑줄에 넣으시고요. 질산암모늄과 물이 만나는 게 이제 이게 냉찜질팩이에요. 그래서 어떤 팩 안에 질산암모늄하고 물을 딱 격리시켜두고 이제 뭔가 딱 눌러가지고 얘가 섞이도록 만들면은 차가워져. 손 냉장고라고 해요. 여기 아까 전에 금속이 녹쓰는 반응을 이용한 게 손난로였어요. 요거 철과 산소가 만나서 녹이 쓰는 반응. 흡열 반응은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 보시면요. 이제 에너지를 흡수해서 높아지는 거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1, 2, 3, 4번 한번 풀어볼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기 이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거만 좀 나중에 시험 보실 때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 단원이에요. 시험 범위는 기체 반응의 법칙하고 여기 지금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이렇게 해요.
네, 1번부터 볼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출입하죠. 항상 출입하고요. 항상 흡수되거나 방출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 2번, 발열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요.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X.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 온도는 높아지고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X. 그래서 OXX.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주변에서 온도가 높아지는 낮아지느냐는 나를 기준으로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 온도는 높아지는 거고요.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주변 온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자, 2번. 금속이 녹쓰는 건 발열 반응이죠. 사람이 호흡을 하는 것도 발열 반응이고요. 소금과 물이 반응하는 거는 물에 소금이 녹는데 온도를 가열하면 더 많이 녹는다고 했죠. 그럼 흡수하죠. 흡열. 탄산수소 나트륨에 뭔가 분해되는 것들 있잖아요. 분해되고 녹고 이런 것들은 이제 흡열이 많아요. 수산화 발음과 염화 암모늄도 이제 흡열이고요. 그 다음에 염산과 수산나트륨, 요게 이제 산염기 반응인데 발열이에요. 3번은요,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요, 흡열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네, 광합성은 네, 흡열이죠. 네, 흡수, 흡열. 기억은 흡수, 니은은 흡열. 4번. 1번은 추운 날 사용하는 휴대용 손난로는 철가루가 이제 산소와 만나는 반응이고 발열 반응이었죠.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가 되겠고요. 2번. 열이 나거나 통증했을 때 사용하는 냉찜질팩 혹은 손난로는요, 손냉장고는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하는 거고요. 이제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온도가 낮아지겠죠. 2번은 낮아지는 원리고요. 3번. 염화칼슘 제설제는 이제 발열 반응이었죠. 그래서 염화칼슘 제설제가 물과 반응해서 에너지를 물이 빨리 녹는다. 자, 36번 페이지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 확인에 대한 실험인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에 대한 실험이에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 첫 번째 마그네슘 조각을 이제 묽은 염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과 산의 반응이죠. 그러면은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열이 이제 열이 나면서 보글보글 이제 수소기체가 마그네슘이 녹으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죠. 두 번째는 이제 묽은 염산과 수산나트륨이니까 산염기 반응이고요. 열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둘 다 공통적인 거는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가요. 열이 발생되니까. 실험 2는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고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나무판 위에 이제 물을 떨어뜨리고 삼각 플라스크를 올려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 을 섞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하고 나무판 사이에 물을 붙여놨으니까 이렇게다가 했는데 이 사이에 있는 물이 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딱 붙어서 떨어지죠. 그래서 특이하게 염화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이 에너지를 가져가면서 주변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결과 보시면요, 온도계 눈금이 0도씨 이하로 내려간다 있죠. 그래서 3번을 보시면요, 결과에 나무판에 떨어뜨린 물이 얼어서 나무판이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는다. 이게 즉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에 대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중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정리 1번 보면요, 실험 1에서 온도계 눈금이 올라갔으므로 주변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실험 2번, 온도계 눈금이 내려갔으므로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되겠죠? 밑에 확인 문제 1, 2, 3번 한번 풀어볼게요. 까다는 안 쓰셔도 돼요. 3번에 흡열인지 발열인지만 써보고요. 자, 1번은 산과 금속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죠. O가 되겠고요. 산염기가 반응하면 발열이니까 에너지를 방출하죠. X.
수산화 발음과 염화 암모늄은요 방금 위에서 봤지만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요. 흡열 반응이니까 주변 온도는 낮아져요. X. 4번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 온도는 높아져요. 5. 실험 2에서 나무판 위의 물은 얼음으로 변해요. 네. 5. 2번은요. 에너지 출입의 방향이 다른 반응의 기호를 모두 쓰시오 돼 있는데 실험 1은 발열 반응이었죠. 그러니까 발열과 다른 거는 흡열을 찾은 거니까 나와 다가 되겠죠. 네, 광합성은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었고요. 비대에너지를 흡수하니까. 그리고 다 뭔가를 분해하는 것들은 대부분은 이제 흡열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3번은 이제 흡열 반응이에요. 자, 오른쪽에 에너지 출입을 활용한 장치 두 가지. 손난로 만들기와 손냉장고 만들기예요. 손난로는 잘 알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철과 산소가 만나서 열이 발생하는 발열 반응을 이용한 거고요. 그리고 손냉장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질산 암모늄하고 물이 만나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암모늄이 있는 것들은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손난로는요. 첫 번째 부직포를 사용하는 까닭 보시면요. 부직포 봉투에는 미세한 구멍들이 많아요. 그래서 산소들이 드나들 수 있는 미세한 구멍들이 많거든요. 산소는 되게 작고 그 다음에 철은 되게 크거든요. 분자가 커. 그러니까 철가루는 빠져나오지 않고 산소만 이제 출입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철가루 혼합물을 넣고 흔들면 철가루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한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들면 주머니가 따뜻해지겠죠. 손냉장고는요. 요거 손냉장고에 옆에다가 요거 써줄게요. 질산 암모늄 플러스 물이다. 요거 한번 써놓을게요. 질산 암모늄과 물이 만나서 온도가 낮아지는 걸 이용한 거예요. 질산 암모늄과 물. 이게 이제 손냉장고 냉찜질팩이에요. 그래서 투명한 봉지에 질산 암모늄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넣고 닫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눌러서 섞어요. 그러면은 이제 봉지가 차가워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긴 이제 손난로도 있죠. 알죠? 액체처럼 생긴 건데 둘이 만나가지고 이번엔 반대로 따뜻해지는 화물들도 있어요. 정리 1번 손난로에 들어있는 철가루와 공기 중의 산소가 반응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 2번 손냉장고에 들어있는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 자, 1, 2번 한번 풀어볼게요. 화학인 문제 1, 2번. 3번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1번은 손난로를 흔들면 주머니 안에 철가루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서 에너지를 방출하죠. 발열 반응이니까 X. 손냉장고는요. 질산 암모늄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래서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원리를 이용하는데 에너지를 흡수하죠. X. 3번은요.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면 발열 반응이죠. 그래서 O가 되겠고요. 4번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가 출입함을 알 수 있겠죠. O가 되겠죠. 자, 2번은요. 발열 반응은 가와 나가 되겠고요. 난방 대표적인 이제 발열 반응이죠. 열이 나오는 거니까, 그치? 휴대용 손난로도 열이 나오잖아요. 가나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은 다가 되겠죠. 냉찜질팩. 자, 넘겨서 이제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풀고 우리 마무리할게요. 어렵지 않아서 한번 쭉 한번 앞에 있는 개념 보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따가는 뭐 거의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우리 그 중단 기출 문제 있잖아요. 우리 1단원에 대해 해당되는 거 한번 숙제로 한번 푸세요. 아시겠죠? 풀면서 정리하시고 단원평가 문제는 붙지 마시고 학원에 와가지고 이제 시간에 풀고 확인하고 이렇게 할게요. 다음 주는 그래서 단원평가 문제부터 진행을 할게요.
요 단어는 뭐 이렇게 뭐 내용이 그렇게 많거나 어렵진 않은데요. 이렇게 외워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오늘 이제 이따가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좀 문제 풀면서 조금 외워주세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거의 반만 부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1번은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에 대한 설명인데요. 답은 5번 되겠고요. 나무가 연소할 때 여러 에너지와 비에너지를 방출한다. 그죠? 발열 반응이었죠. 1번에 5번이고요. 연소는 발열 반응은 2번. 주변 온도가 높아지는 건 발열 반응 찾으라는 거고요. 답은 2번이에요. 디귿. 광합성은 흡열, 수산 발열과 염암모늄도 아까 흡열이 있었죠. 이번엔 2번. 3번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들 여기 여러 개 있죠. 여기. 자, 답은 4번이고요. 니은, 니을, 미음. 4번이요. 금속이 녹슬 때 나타나는 거. 금속이 녹슬는 거는 산소와 만나는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발열 반응이니까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런 것들이죠. 답은 5번이고요. 물에 적신 석고 붕대가 단단하게 굳을 때와 에너지 출혈의 방향이 같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고도 발열 반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단단해진다고 그랬죠. 자, 5번은 답은 4번이고요. 이건 연소 반응이에요. 연소니까 발열 반응이고요. 이번에 4번
6번에 묽은 염산과 마그네슘 조각, 그 다음 묽은 염산과 수산나트륨 전부 다 이제 발열 반응이었죠. 산염기나 산과 금속의 반응. 6번은 2번이고요. 7번은 나무판 위에 물로 적시고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을 넣은 삼각 플라스크. 이건 흡열 반응이고 물이 얼어서 나무판이 달라붙는다고 그랬죠. 흡열 반응. 7번은 2번이고요. 8번은 손난로죠. 부직포에 철가루와 를 넣고 이제 흔든다. 그럼 산소와 만나는 발열 반응. 8번에 3번이고요. 9번은 이제 여기 이제 질산 암모늄과 물이 만나는 손 냉장고 혹은 냉찜질팩에 대한 내용이고요. 흡열 반응이었죠. 그래서 9번에 2번이죠. 10번은 이제 2번이고요. 눈의 염화칼슘 제설제 발열 반응이고요. 황산칼슘과 물이 만나는 거 이것도 발열 반응이고요. 냉찜질팩 속에 있는 질산 암모늄 물과 반응 이건 흡열 반응이네요. 그래서 10번에 2번 디귿이고요. 11번은 5번이에요. 자, 12번은 소금과 물이 반응해 물에 소금이 녹는 거 이제 흡열 반응이었죠. 가스를 연소하는 거 이건 발열 반응이죠. 그래서 12번에 5번이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한 1분 후에 이제 시험 볼 건데 이것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나온 내용이니까 시험 볼 내용이니까 발열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고 했죠. 그리고 연소 반응, 호흡, 그 다음에 호흡하고 광합성 헷갈려요. 호흡, 그 다음에 산염기 반응, 산화칼슘과 물이 만나는 거, 손난로, 그러니까 아니면 금속이 녹슨 거, 산과 금속이 만나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거, 그랬죠?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가져와. 그러니까 주변 온도는 낮아지겠죠. 그지? 그래서 질산암몬과 물은 이거는 이제 손 냉장고였었고요. 광합성 비대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은 이제 나무 판때기가 달라붙는 거 있었죠? 그거고, 그 다음에 탄산수 나트륨 열분해는 이제 제빵할 때 부풀어 오르는 거, 열을 받으니까 열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는 거. 그 다음에 소금과 물은 물에 소금이 녹는 거. 그 다음에 물을 전기 분해하거나 열 분해할 때 전기 에너지나 열 에너지를 공급하지. 그죠? 그리고 그래프 관계, 발열 반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하니까 에너지가 낮아진다. 흡열은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내가 가진 에너지보다 더 에너지가 높아진다. 그죠? 여기까지. 자, 이제 볼게요. 오늘은 참 신경 써.